사회로 갑시다. 조선 257페이지 나오는 게 사회거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먼저 신분제를 하나 정리해야 돼. 신분제. 자, 근데 조선 시대에는 신분제를 법제화 시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도표로 표시하면 요게 하나가 있어. 다음은 조선시대 신분제를 도식화한 것이다. 근데 이렇게 두 개로만 나눠놨어. 그러면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주고서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나와. 또 하나가 나왔는데 이것도 조선시대 신분제도래. 근데 이거는 네 개로 나눠놨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면 요게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 양천제가 들어가야 돼. 양천제. 그게 바로 뭐다? 법제화된 신분제도다. 법이란 얘기는 공식적인 신분제도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법적인 신분제도인 양천제. 이거는 어떻게만 나누는 거다? 양인과 천인으로만 나누는 거야. 양인과 천민 내지는 천인으로만 두 개만 나누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양천제 법적인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건 양인이고 여기는 양반이 아니야. 양인하고 천인. 그러면 무슨 소리야? 법적으로는 신분차별을 어떻게만 차별하는 거야? 양인과 천인으로만 차별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제 양인이면 뭐가 가능하지? 과거응시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과를 봤어. 그래서 문반이 됐어. 무과를 봤어. 무반이 됐어. 그러면 걔네들 양반이라고 하는 거지. 직업이 양반이지 맨 처음에는 신분이 양반이 아닌 거야, 원래는. 그래서 문, 무반을 합쳐서 뭐? 양반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잡과를 봐가지고 기술직으로 등용이 됐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중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양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실제로 다 과거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애들도 있다. 근데 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면 농민, 상업에 종사하면 상인, 수공업에 종사하면 수공업자 등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분은 양인인데 하늘이 굉장히 천하고 힘들어서 기피하는 직업들이 있어. 그걸 신양, 역천이라고 부른다. 신양, 역천.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도 나와 있지만 그 네 개 천민에 나와 있는 거 노비를 제한 나머지 있죠. 왜? 백정, 무당, 기생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도 법적으로는 다 양인에 속하는 거야. 근데 가장 천대받으니까 천민 속에 들어간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양인들이 이렇게 분화되는 거지. 양인들이 이렇게 분화되어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원래는 직업이었지만 하나의 신분계층으로 굳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가장 천대받는 애들은 가장 대부분은 노비고, 그리고 노비 말고 노비는 아니지만 가장 기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한다? 반상제라고 하는 거야. 반상제. 이건 현실적으로. 그럼 누가 가장 우대받는 애들일까? 양반이 가장 우대받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천제, 그 다음에 반상제 그렇게 딱 추천하세요. 양천제하고 반상제, 그 다음에 법, 그 다음에 현실 그렇게 딱 추천하면 돼. 그리고 이제 하나씩 설명하는 거야. 양천제는 법적인 신분제도입니다. 양인과 천인으로 나뉩니다. 양인에 대한 설명으로. 그러면 이제 양천제를 거꾸로 주고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걸 양천제라고 제목을 달았어. 그 다음에 이거를 반상제라고 제목을 달았어. 그리고 구체적인 신분. 이거를 숨기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 되지. 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 줄쳐놓는다. 가는 어떤 애들이다? 자유민, 공민. 지금 양인에 대해서 하는 거야. 자유민, 공민.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뭘 볼 수 있다? 과거. 그래서 관직 진출에 법적으로는 제한이 없는 애들. 그리고 얘네들이 국가에 대해서 뭘 부담한다? 조세, 국역의 의무를 부담. 자,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한다. 나에 대해서 한다. 나는 뭐다? 비자유민.
주인에게 예속되어 천역 담당. 당연히 양인이 아니지, 얘네들은. 법적으로 양인이 아니지. 이거는 과거 제도도 했잖아. 과거 시험은 응시 자격이 누구지? 양인 이상이면 가능. 그래서 양인 이상이 가능하고 양인이 아니면 못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X지. 대신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다. 역의 의무는 누가 부담하는 거야? 양인으로서 이렇게 전제가 나왔지. 그러니까 국역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가하고 나. 근데 생각해보면 비자유민, 이 세상에서 비자유민은 누구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노비밖에 없는 거야. 천대받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 소속돼 있지는 않거든. 그래서 결국은 법적으로는 노비만 천인에 해당되는 거고, 노비를 제한 나머지는 다 무슨 신분으로 해도 된다? 양인이다. 법적으로는. 그치? 그런 문장이 성립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상제로 간다. 그러나 현실적 어떻게 구분한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반성제가 아니네. 반상제. 반상제. 점차 정착되어 갔다. 점차 정착되어 가면 좋잖아. 그리고 거기다 후기라고 해놔. 그래서 전기에는요, 양천제로 운영하는 경향이 좀 강했어. 근데 조선 후기에 가면 뭐가 일반화된다? 반상제가 일반화된다.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한다. 누구와 누구 간의 차별을 두는 거야. 양반과 상민 간의 차별, 그걸 쫓아놔. 근데 이 문장이 나왔는데 양천제로 가면 안 되지. 생각을 해봐. 양반과 상민을 차별한다 그랬어. 근데 양천제는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는 거지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반과 상민을 구별하는 제도 하면 뭘로 가야 돼? 무조건 반상제로 가는 거지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그래서 두 개 기억하고. 그러나 문제는 주로 이것도 물어보기도 하지만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다시피 여기를 주로 물어본다는 거지. 그래서 다, 라, 마, 바에 대해서 하자. 자, 다에 대해서 하자. 다는 누구라는 소리야? 양반. 양반.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하자. 양반은 무엇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개는요, 양반이라 하면 문반 관리, 무반 관리만을 양반이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그런 애들은 타고 태어난 게 아니라 과거 시험을 통해서 성취한 거지. 그래서 무슨 성격을 띄었다? 성취 신분. 성취 신분. 그리고 양반은 최고 지배계급이지, 조선시대. 그러니까 얘네들이 법과 제도를 만드는 애들이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사회를 운영해 가는 거야. 그래서 요 밑에 계층과 자신을 분리시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자신들만을 뭐라고 부른다? 사족. 사족. 그래서 양반에 대해서. 양반의 개념은 뭐다? 문반과 무반. 무슨 성격을 띄었다? 성취, 신분. 그들만을 뭐라고 불렀다? 사족. 자, 얘네들은 어느 때, 특히 시기를 좀 한정한다면 어느 시기에 양반의 개념을 하고 있는 거야? 전기. 후기가 아니라 전기. 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 당연한 거지만 살짝 지주. 정치적으로는 관료.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그것도 주. 현직 또는 예비 관료로 활동, 유학자. 당연한 거겠지,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종 법률과 제도로서 자신들의 신분적 특권을 제도화. 거기서 자신들은 누굴 말하는 걸까? 양반. 각종 구격을 면제받음.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중인으로 가자. 중인은 뭐라고 표현한다? 중간 지배계급. 그러니까 이걸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누면 여기까지가 지배계층이고 여기는 피지배계층이 고려시대하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최고지배계급은 얘 양반인 거고 얘 피지배층과 최고지배계급 사이에 낀 거 이거 중간 지배계급. 중간. 어떤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거 다 좋잖아. 서리, 향리, 기술관, 군교, 영리 등. 여기엔 누가 들어가야 돼? 다에는 문반과 무반. 여기에는
걔네들이 들어가야 돼. 서리, 향리, 영리, 군교 등. 자, 얘네들은 무슨 층이라고 불렀다? 이서층. 사족은 양반을 말하는 거고 얘네들은 이서층. 공통적인 특징. 직역을 세습.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 관청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 요거 그냥 계속 잘 나오는 거야. 요거 중인층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최강의로는 누구까지도 여기로 집어넣어서 차별한다? 설. 설은 누구의 소생이다? 첩의 소생. 중인과 같은 신분적 처우를 받았으므로 뭐라고도 불렀다? 중서. 문과응시를 제한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인층 하면 몰라도 그 중에서도요, 누구하고 누구 좀 나눠서 공부해라. 기술관에다 동그라미 쳐놔. 기술관. 그 다음에 서얼. 근데 말 안 하고 그냥 중인층 하면 주로 이 기술관들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기술관에 동그라미 쳐놔. 기술관. 자, 기술관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런 애들이야. 역. 잡과에서 잡과. 역. 의. 음양. 율. 이게 잡과 종류구당 조선시대. 그래서 역관, 의관, 음양관, 뭐 율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역관은 통역관이라고 그러지. 통역관. 의관은 의사. 그다음에 음양은 천문지리에 능통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상청 과학자들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율은 법률가들, 변호사. 얘네들 다 뭐야? 기술관이란 말이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여기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뭐에 종사한다? 전문직. 사실은 이때도 전문직에 속하는 거지. 전문직에 속한다. 그럼 지금은 우대받는 거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우대받지 않는다고. 잡직이라고 해서 천시받았던 직업들이란 말이야. 양반에 비해서.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유학만 학문으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다 기술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잡직이라고 해서 어떻게 천시하였다. 그래서 전문직 종사자, 이것도 기억해. 전문직 종사자 하면 누구를 물어보는 거야? 기술관들 물어보는 거야. 주로 기술관. 그리고 이 사람을 더 잘 알아나. 특히 이 사람이 그 중에서도 더 잘 나오니까 역관. 역관은 뭐 잘하는 사람이야? 외국어, 통역관이다. 그러면 이 기술은 다 해당 관청이 있는 거지. 해당 관청도 알아들어 했지. 뭐야? 사여관. 그래서 조선시대 외국어 담당 관청이 뭐다? 사여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는 사여관에서 수학했대. 사여관에서 공부를 했대. 그럼 뭐 외국어 공부했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사여관에서 치르는 시험에 합격했대. 그럼 역과에 합격했다는 소리지. 그러면 기술관이 된다는 소리지 결국은. 그래서 얘가 나오면 뭐라고 해야 돼? 전문직 종사자.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있죠. 왜? 나머지 설이나 향리나 군교, 영리 있잖아. 걔네들은 실무행정직 이 정도로 이해하면 돼. 그래서 중인층은 주로 어떤 애들이야? 전문직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뭐? 실무행정에 종사하는 애들이 주로 무슨 층을 형성했다? 중인층을 형성했다. 이렇게. 자, 설은 누구다? 전문직 종사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얘네들은 뭐야? 첩의 소생. 반은 양반의 피가 섞여 있는 거야, 얘네들이. 반은 양반의 피가 섞여 있지만 반은 평민이나 천민의 피가 섞여 있어. 그래서 양인 첩에서 나온 애는 서자라고 하고 천첩, 천민 신분에서 나온 서자는 얼자라고 하거든. 그래서 합쳐서 설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첩의 소속인데 반은 양반의 피가 섞여 있지만 양반들이 얘네들을 똑같이 대우하지 않고 중인과 비슷한 취급을 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렸다? 중서서 그거 줄쳐놓고. 만약에 얘네들을 이렇게 나눠서 물어봤잖아.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기술관이고 이거는 뭐야? 설이잖아. 근데 이제 과거 응시와 관련해서는 조금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 문과 응시를 제한하는 애들은 누구다? 얘네들이다. 얘네들한테는 문과 응시 제한하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해 그거. 다시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외우고 있는 거야. 기억을 못할 뿐이야. 자, 조선시대 과거는 누가 볼 수 있어? 양인
이상이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의하면 천인을 제외하고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천인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거야. 과거는. 근데 단 이렇게 돼 있어. 문과는 누구는 제한했다 해서 세 개 외우라고 했죠. 무조건. 탐관오리의 자식, 제가녀의 자손, 설. 이렇게. 거기에 세 개밖에 없잖아. 기술과는 안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문과는 어떻게? 제한했다. 문과 제한. 이 문과 제한은 어디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얘네들한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래서 그거.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상민으로 간다. 상민은 마로 가는 거지. 세 번째 마. 얘네들은 평민, 양인, 백성의 대부분. 주로 농민, 상인, 수공업자. 농민에다 동그라미 빼서 고려라고 써놔봐. 고려에는 농민이라고 안 불렀지? 백정. 그래서 조선시대의 농민은 고려시대에 뭐라고 불렸다? 백정. 그러면 이게 고려시대 같았으면 이 마에다가 농민이 아니라 뭐가 백정이 들어갔겠지? 백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얘네들도 신분적으로는 양인이란 말이야. 법적으로는. 그래서 과거응시가 가능하고 국가에 대해서 국유의 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주로 담당한 계층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야? 얘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네들이 주로 세금을 내는 계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가장 최하 계층으로 뭐가 있다? 신양, 역천, 고조초나. 그건 해석하면 신분은 양인인데 천역을 담당. 천역은 힘들고 고단한 일. 그래서 기피하는 직업. 이걸 신양, 역천이다.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수군, 역절. 그 7개 줄 놓으세요. 걔네들 칠반천역이라고도 불러. 뭐라고? 칠반천인 내지는 칠반천역이라고도 불러. 천역. 그래서 조례, 나장, 일수, 조군, 수군, 봉수군, 역졸.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천민. 천민은 요 바로 가는 거지. 바. 가장 천대받는 애들은 얘네인데 대다수는 누구다? 노비. 얘네들은 자유가 없는 애들 맞죠? 주인에게 예속되는 거 맞지? 재산으로 취급되는 거 맞지?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지? 그리고 원칙적으로 노비는 노비끼리만 혼인이 가능한 거죠? 그거를 동세혼이라고 했지? 고려시대 때. 동세혼이 원칙이다. 양천교혼은 양인과 천인 교혼은 금지가 원칙이다. 그치? 그리고 노비 신분은 세습되는 거 맞겠지? 그래서 부모가 모두 노비면 자식은 뭐가 된다? 노비가 된다. 근데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노비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남자는 노라고 하고 여자는 비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합쳐서 노비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남자는 노고 여자는 그냥 비야. 합쳐서 노비인데 원래는 이러한 결혼이 원칙이지.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금지됐어도 현실적으로는 존재했다. 뭐가? 양천 교혼이. 그래서 두 경우가 있지. 남자가 논데 엄마가 양인인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아버지가 양인인데 엄마가 비인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 근데 뭐가 원칙이야? 이게 원칙. 이게 원칙이야. 원래는 이건 금지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제로는 이런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 이런 경우에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모두 뭐야? 부모가 모두 노비니까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모 중 한 사람만 노나 비인 거고 반대로 한 사람은 양인인 경우야. 그럼 이 경우에 태어난 자식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경우에도 무조건 자식은 노비로 한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현실적으로 아까
조선 전기의 양반들이 노비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매매나 혼인의 방법을 썼는데 그런 문장이 성립되는 거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끼리 혼인을 시키거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비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나 비와 뭐야 양인 남녀를 혼인시켜서 노비를 늘리기도 했다. 그런 경우에도 자식이 노비가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종류로는 뭐가 있다? 공노비하고 사노비. 공노비는 당연히 관청 소속 노비 말하는 거고, 사노비는 개인 소속 노비 말하는 거고, 공노비에다 써놔. 공노비의 종류도 이벽노비하고 이벽, 그 다음에 납공,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 이벽, 납공. 무슨 말이냐면 관청에 직접 들어가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이벽노비라고 하는 거야. 이벽노비 내지는 선상노비라고 돼. 선상노비. 그 다음에 납공노비는 무슨 노비일까? 납공노비는 관청에 따로 관청과 따로 관청 소속이긴 하나 따로 살면서 주로 농사 짓는 노비. 이걸 납공 노비. 신공을 부담하고 납공 신공을 부담하는 노비. 납공노비 이렇게 해놓고 사노비도 마찬가지야. 사노비도 두 가지 형태가 있어. 주인과 함께 살면서 직접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무슨 노비라고 한다? 솔거노비라고 한다. 옆에 있는 거 솔거노비라고 한다. 솔거노비는 주인과 함께 사는 노비야. 그 다음에 주인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면서 매년 신공을 부담하고 주인의 땅을 경작하는 노비를 뭐라고 한다? 외거 노비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태로 따지면 산업비 중에서 솔곤노비에 해당되는 게 뭐야 여기서? 이병노비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소리고 외고노비가 바로 납공노비하고 성격이 똑같다는 소리야. 그리고서 오른쪽에 솔고노비 외고노비 있지? 그거 솔고노비 이건 산업비 솔고노비 외고노비. 솔고노비는 이거 고려시대 했던 거 똑같은 내용이야. 솔고노비 이건 누구와 함께 산다? 주인과 함께. 그래서 얘네들은 뭘 제공한다? 직접 노동력을 제공한다. 밥하고 빨래하고 마당새야 마당 쓸어라. 그 마당 쓰는 애들이 얘네들이라고. 얘네들은 독립적 생활을 하는 애들이야. 독립적 생활은 못해. 독립적 생활은 못하는 거지. 반면에 자 외고노비. 그래서 그거 줄쳐놔. 외고노비 별표 쳐놓고 단독으로 나온 애들이니까. 외고노비는 주인과 함께야 따로야. 따로 거주하는. 그래서 독립적 생활줄. 매년 몸값으로 무엇을 부담한다? 신공. 그게 몸값이란 소리야. 신공. 그리고 주인의 땅을 경작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비가 나왔어. 고려시대고 조선시대고 노비가 나왔는데 주인과 따로 살면서 주로 농사졌대. 그럼 무슨 노비 말하는 거야? 외고노비 말하는 거야. 외고노비. 근데 이때 주인의 땅을 경작할 때 사경전과 작계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경전에다가 써놔. 사경전에다가는 일부 노비차지 다수 주인차지. 이거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주인의 땅을 경작한다 그랬잖아. 근데 주인의 땅의 일부는 사경전이라는 이름으로 받는다고.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 여기서 차지하는 건 수확물을 차지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그 수확물은 누가 차지하는 거다? 사경전은 노비가 차지하는 거야. 그리고 대다수의 토지는 무슨 이름으로 받는다? 작계지라는 이름으로 받아서 거기서 나온 수확물은 누구한테 바친다? 주인한테 바친다. 그래서 그런 얘기야. 그래서 노비 차지, 주인 차지. 토지의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확물을 노비 차지, 주인 차지. 그래서 사경전, 작계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일정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하기도 했다? 신분 상승.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놔. 재산 축적. 뭐가 가능했다? 재산 축적. 그거 중요한 건데. 재산 축적이 가능했다. 재산을 소유할 수도 있었다라고 해야 돼. 외고노비 특히.
그래서 외고노비는 단독으로도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개념 정리, 노비는 단독으로 나오는 신분이거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놔. 특히 솔고노비, 외고노비 구분하면서 거기까지. 그 다음에 공노비. 공노비는 무엇으로 제출하게 됐다? 유해 잡직. 공노비야. 산노비가 아니라 공노비는 유해 잡직. 이거 무슨 말이냐면 원래 노비는 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를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원래는 관직 진출이 안 되는 애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관청 소속이지. 그럼 관청에 소속돼서 뭐 일하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결국은. 그래서 그 관청에서 허드렛 일 하는 애들, 예를 들어서 물건 수리하고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 애들, 허드렛 일을 하는 애들은 주로, 그런 일들은 주로 누가 했을까? 공노비가 했거든? 그런 애들을 통칭해서 그냥 유해 잡직이라고 하는 거야. 유해 잡직. 그래서 의미 있는 벼슬은 아니고 어쨌든 공노비는 뭘로 진출하게 됐다? 유해 잡직으로 진출하기도 했다. 그러면 맞는 문장이다, 틀리는 문장이다, 그냥. 맞는 문장이다. 그렇게만 알아두라는 거지.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기타로 간다. 자, 기타라는 누가 있다? 백정, 줄, 광대, 무당, 창기, 기생. 근데 얘네들도 결론적으로 그게 써놔. 맨 끝에다가. 얘네들도, 기타, 얘네들도 법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뭐에 속한다고 해야 되냐면 양인에 속하는 거야. 두 개로 나누는 겁니다. 응? 그래서 결국 이런 문장이 생겨요. 조선시대는 노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계층은 모두 법제상으로는 양인에 속하였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가장 천대받기 때문에 천민층에다가 집어넣어서 문제를 주로 잘 낸다는 거지. 근데 주의할 것은 노비와 신분이 같다, 틀리다. 절대 노비가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노비 같았으면 얘네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유가 없다. 주인에게 예속돼 있다. 매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백정은 동그라미 쳐놓고. 백정. 자, 조선시대 백정은 뭐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한다? 도살업줄. 고려시대는 뭐라고 불렸다? 화척 또는 양수척 주초나. 그리고 백정에다가 세종이라고 써놔. 세종. 고려시대는 화척, 양수척이라고 불렸던 애들이 어느 왕 때부터 그렇게 불리기 시작한다? 세종대왕 때부터. 신백정 해가지고 그렇게 불리기 시작하거든. 자, 그래서 백정이라는 용어만 한다.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백정이라는 용어, 고려시대도 4개로 나눠서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다만 여기는 귀족이라고 해야 돼. 양반이나. 귀족, 중인, 평민, 그 다음에 천민 이렇게 가는 건데 고려시대 같았으면 백정이 어디 들어갔어야 돼? 여기 들어갔어야 돼. 맞죠? 그런데 조선시대는 백정이 여기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려시대는 백정 대신에 여기에 무슨 용어가 들어가 있어야 돼? 화척, 양수척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다시 가리라고. 자, 그래서 도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고려시대는 화척, 양수척이라고 불렸고 조선시대는 백정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고려시대 백정과 조선시대 백정은 하는 일이 당연히 다르다. 그렇죠? 같잖아. 자, 그리고 그걸 어느 때부터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세종대왕 때부터. 자, 그래서 조선 정기에는요, 요 신분제 하나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줄만 쳐놓고 가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회시책, 면제법 무슨 뜻이다? 각종 재해, 조세, 감면. 그 다음에 환곡제는 무엇을 설치하고? 의창, 상평창, 춘대, 추납, 정부, 주도. 정부 주도가 키워드야. 정부, 주도. 그 다음에 사창제는 민간, 주도. 춘대, 추납. 그래서 그거 반드시 가려. 환곡과 사창제는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 구제제도인데 정부가 주도했다 그러면 환곡으로 가야 되고, 민간이 주도했다 그러면 사창제로 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의 지방 통제력 강화, 중앙집권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면 환곡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고. 왜? 정부가 주도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지방사족의 향촌 자치와 관련이 있다 그러면 사창제로 가는 거지. 그런 의미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해민국 동서대비원은 수도권 안에 거주하는 서민 환자의 구제와 약제 판매. 줄만 쳐놓으세요. 재생어는 지방민의 구호 및 진료. 여기서 키워드는 지방민. 동서할인서는 유랑자.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법률로 간다. 형법과 민법이 있다. 형법은 주로 무엇이 적용되었다? 대명률과 경국대전의 형전줄. 뭐가 중죄로 취급되었다? 강상죄 줄. 강상죄는 삼강 오륜 어긴 죄야. 그럼 무슨 이념을 어긴 죄야? 유교윤리. 그래서 조선시대는요, 노비가, 예를 들어서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잖아? 그럼 강상죄 걸리는 거야.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잖아? 강상죄 걸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중죄에는 뭐가 적용되었다? 연좌제. 연좌제란 어떤 제도야? 죄를 범한 사람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일가 친척까지 처벌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써놔. 삼족. 그래서 가끔가다 드라마 보면 중죄인 삼족을 멸하라 이러잖아. 그게 바로 연좌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형벌로는 뭐가 있다? 태장, 도유, 사 5가지. 고려시대하고 비슷한 거잖아 이거는. 자, 민법으로 간다. 민법은 주로 무슨 법이다? 관습법. 민사 관련 분쟁. 전기에는 무슨 소송이 많았다? 전기줄, 노비 관련 소송. 근데 후기에는 무슨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산송 문제. 산송 문제는 무엇이다? 묘지쟁탈전. 그러니까 서로 좋은 명당 자리를 묘지로 쓰기 위해서 명당쟁탈전이야 말하자면. 이 17세기부터 조선 후기부터. 그런데 이거는 어떤 사상과도 관련 있다? 풍수, 지리. 바뀌면 안 된다 그랬지. 전기에는 노비 소송, 후기에는 산성 문제. 그다음에 사법기구는 별표 쳐놓고 좀 외우세요. 이건 외워야지 되는 거니까. 자,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법기구는 자 일단 그 사법기구라고 돼 있지. 그 목차 밑에다 써. 이거는 뭐 조선시대뿐만이 아닌데 우리나라가 분리되기 전까지는 그 밑에다 써. 행정과 사법 미분화라고 하나 딱 써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분리되기 전까지는 결합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행정관청이기도 하지만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기구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행정과 사법이 미분화 이렇게 해놓고서 지금부터 보는 게 바로 행정관청이자 사법기관의 역할을 했던 거야. 자, 삼법사 줄. 뭐를 세 개를 삼법사라고 한다? 형조, 사헌부, 한성부. 그리고 삼법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는 무엇과 구별을 해야 돼? 삼사라는 것도 있잖아. 삼사하고 삼법사는 다른 거지. 삼사는 주로 무슨 기관일까? 크게 표현하면 언론, 문필기구라고 표현하는 거지. 언론, 문필기구. 근데 여기서 삼법사는 무슨 기구를 말한다? 사법기구 말한다. 삼사에도 속하고 삼법사에도 속하는 건 뭘까? 사헌부가 그렇지. 사헌부.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형조 사헌부 한성부. 그러니까 한성부. 사헌부. 그 다음에 의금부 또 줄쳐놓고. 의금부. 의금부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서? 왕 직속. 그래서 누구의 명령으로만? 왕의 명령, 중대 범죄자. 이렇게. 그렇겠지. 뭐 자범 취급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중대한 뭐 반역죄나 중대한 범죄자는 주로 왕의 명령으로 의금부에서 신문하고 이러고 재판하고 이런단 말이지. 근데 의금부도 이거는 그러니까 왕권 강화 직결되는 거지. 근데 의금부도 중요한 거지만 어느 안에는 들어가면 안 돼. 삼법사 안에는 들어가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포도청과 장례원. 포도청은 일반 치안 줄. 그 다음에 장례원은 그건 좀 더 의아나. 요건 잘 나오는데. 장례원은 어디 소속 관청이다? 형조 소속 관청. 무슨 사무를 전담한 관청이냐면 노비 사무를 전담한 관청이거든. 그러면 노비와 관련된 소송 사무도 어디서 전담했단 소리야? 장례원. 그래서 결론. 조선시대 노비 소송을 전담한 관청이 형조 소속 장례원. 그 장례원. 그 다음에 지방에서의 사법권은 누가 행사했다? 지방관이 했다는 소리지 뭐. 수령은 주로 경범죄,
관찰사는 모든 범죄를 다루었으나 중죄는 중앙에 보고하고 처리했다. 뭐 그런 식으로 한 번만 읽어.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한 의의 제기. 자, 재판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관청이나 상부관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렇게 해주면. 그리고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걸 통해서 직접 왕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게 뭘까? 신문고. 신문고는 좋잖아, 특히. 그리고 써. 신문고는 어느 왕 때 처음 설치된 거다? 태종. 어느 때 폐지됐다? 16세기. 연 상군 때 폐지. 조선왕이 어느 때 다시 부활한다? 영조 때 다시 부활. 부활. 이렇게. 그리고 또 써. 백성이 뭐하는, 일단 쓰지 말고 백성이 자신의 억울함을 뭐 고발하는 제도 맞지? 그런데 고발 이걸 써. 고발 내용에 엄격한 제한을 가했어. 제한. 고발 내용을 뭐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제대로 운영되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안 하나 크게. 그 다음에 징을 울리는 거 있잖아. 왜? 징을 예를 들어서 왕이 예를 들어서 밖에 나온다. 그러면 징을 막 울려. 그러면 시끄럽게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왕이 그걸 알아듣는 거야. 나한테 말할 말이 있나 보다. 그러면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말하게 하거든. 그걸 격쟁이라고 한다. 격쟁. 그리고 옆에다 더 써놔. 상언. 이거 아까 정치할 때 조선 후기에 나왔었지. 근데 조선 전기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 때 이게 더 활성화되는 거야. 조선 후기 때 신문고 부활, 그 다음에 상언과 격쟁. 이게 공통이 뭐라 그랬어? 백성들이 자신의 의견을 왕에게 직접 고하게 하는 제도라고 그랬지. 조선 후기에 가면 더욱더 활성화된다. 조선 후기를 더 의미 있게 알아놔. 조선 후기 어느 왕 때였지? 영종조 때. 영종조 때.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국대전 하나만 하고 오늘은 그만하자고. 경국대전은 거기다 써. 경국대전은요 의미가 조선의 기본 법전이야. 조선의 뭐? 기본 성문법전. 기본 성문법전. 지금으로 표현하면 헌법에 해당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선은 고려하고 이게 차이점이야. 고려에는 경국대전이라는 게 없지 일단. 조선시대의 경국대전을 만드는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나라의 통치를 성문화시켜서 통치하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기본 성문법전을 편찬하였습니다. 그걸 뭐라 그런다? 경국대전. 그리고 이제 내용을 줄쳐놔. 자, 근데 경국대전은 어느 때부터 편찬되기 시작한다? 세조 동그라미. 육전상종서줄. 시작줄. 어느 때 완성 반포한다? 성종 동그라미. 완성 반포줄. 반드시. 이거는 편찬하기 시작한 왕도 중요하고 완성된 왕도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경국대전의 주요 내용은 6조 있지 6조. 이호, 예병, 현공 6조의 업무를 성문화시켜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6개. 이전, 호전, 예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육전 이렇게 해줘. 그 다음에 경국대전은 무엇을 성문화시켜 놓은 거래? 당시 현존한 고유법을 성문화. 만약에 이거라도 없었으면 뭐야? 중국의 법률을 무제한적으로 적용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중국의 무제한적인 침투, 중국법의 무제한적인 침투를 막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주적 성격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경국대전은요. 이게 이제 물론 세조 때부터 편찬되는 거지만 그 모태는 태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태조 때 정도전이 뭐 썼다고 그랬지? 조선경국전과 경제문관 국어 줄쳐놓고 그 중에서도 하나는 확실히 외우라 그랬지.
조선, 경국전을 저술한 사람. 정도전. 왜냐면 정도전은 단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준이라는 사람이 뭘 썼대? 경제, 육전 출처나, 그리고 육전에다 동그라미 쳐놔. 이것도 뭘로 돼 있는 거야, 지금? 육전으로 돼 있는 거지, 육전. 육전. 그리고 이 경제 육전, 이 육전 체제가 경국대전으로 발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리고 태종 때로 간다. 태종 때는 뭐? 속육전. 이건 뭐를 참고로 해서 만들었냐면 조준의 경제 육전을 참고로 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그걸 원육전이라고 하고 이거를 송육전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세종 때 정전 육권과 육전 등록 그렇게. 재수 없으면 나와. 이제 7급 정도에는 이것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근데 9급에는 이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지만 재수 없으면 문장 정도로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대충 알아두고 하이라이트는 경국대전부터 보는 거야. 경국대전 어느 왕 때부터? 세조 때부터. 어느 왕 때 완성된다? 성종 때 완성 반포된다. 그리고 그 뒤에 거는 확실히 순서를 외워. 이렇게 외우는 거야. 경국대전이야. 그리고 결국은 수정 보완돼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게 수정이 됐겠지? 자, 그래서 속, 동그라미 쳐놔. 속. 통자 동그라미 쳐놔. 그 다음에 회자 동그라미 쳐놔. 회.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외운다. 속통회, 속상회, 속통회 이렇게 외운다. 속통회, 속통회 그렇게 외운다. 그리고 바로 읽는다. 대전자 읽으면 헷갈리겠지? 그치? 그러니까 대전은 없는 거라고 치고 써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속통에 바로 읽는다. 읽어 마음속으로. 속, 대전, 통, 편, 회통 그렇게. 응? 응? 그래서 속통에 하고 속대전, 통편, 회통으로 바로 외우라고. 그리고 왕 물어본단 말이야. 이거 바꿔 물어본단 말이야. 영조. 그 다음에 정조. 두 사람 물어보잖아. 영종전 물어볼 때 가장 고전적인 거 요거 바꿔낸단 말이야. 어? 영조 때는 속대전 해야지 통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여기 속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지. 통편. 그 다음에 얘는 흥선대원군 물어볼 때 쓰는 거야. 흥선, 대원, 고종대 흥선, 대원군대 회통. 그래서 요건 순서를 바로 이건 외워야 돼. 그래서 속, 통에 해가지고 왕 정확하게 가려놔. 만약에 그런 법정이 나오면 그거부터 읽으라고. 그게 맞게 됐으면 맞지만 틀리면 바로 답이야. 자, 그래서 경국대전과 그 뒤에 변천된 거 그것만 좀 더 외워두세요. 그리고 앞에는 정도전에 뭐 조선, 경국전 그 정도만 좀 기억해놔. 거기까지. 자, 여기까지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